이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프로그램도 여기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담실, 우리 홈페이지에 상담실 가셔서 상담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쭉 올릴 거예요. 지난주의 주제는 관계 단절이었어요. 관계 단절.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온라인 상담실에 가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그 키워드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 단절, 결혼 문제, 꿈 해석, 귀신 문제 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이해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이해에 관한 문제가 더 커지면 감정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족 갈등, 강박증 이렇게 쭉 해서 되고, 이게 더 커지면 이게 더 해결이 안 되고 더 악순환이 들어가면 3기로 넘어가서 신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경련, 공황증, 기면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주제가 74개인데 기타까지 해서 75개. 75개 주제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다루는 게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도 이번 학기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이해 문제부터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는 주제가 있어요. 이걸 주제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무슨 문제냐? 그리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가 상담 프로그램을 할 거고, 이 상담 프로그램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역 상담이 성경적으로만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그러면 뭐가 효과적이냐? 사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말하자면 일종의 죽은 사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근데 실제 사례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비밀에 관한 거라서 이제 이미 우리 상담실에 와서 이런 주제로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또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드린 그 교재 그 프린트물은 이제 상담에서 사용하는 차트거든요. 이 차트로 상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례가 몇 개든지 그거를 어떻게 이게 구체화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차트 안으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차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내용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내용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관계 단절, 결혼 문제, 꿈 해석, 귀신 문제, 요거는 가나다 순이에요. 전체 주제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해에 관한 것을 위로 올렸고, 감정에 관한 것을 다 모았고, 몸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나다 순으로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우리 심층 문제를 할 때 예전에 다루었던 건데, 모든 문제가 두 번째 장 보세요. 차트 B 보세요. 차트 B. 차트 그게 A고요. 다음 장이 A고 그 다음 장이 B예요. B의 어, B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네모난 상자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니까 요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든지 이해가 되면 표면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문제다 하는 게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제들 아까 다시 보시면 아까 어떤 주제가 여기 있냐면은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왜 관계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해요.
결혼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왜 결혼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꿈해서 꿈을 꿨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귀신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 감정 문제에 비교하면 그거는 작은 거예요. 이해가 더 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해 문제로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해에 관한 것들이 또 더 떨어져요. 그 자체가 더 커지는 것도 있고 다른 거랑 뭉치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관계 단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단절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딸이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방에 들어가. 근데 엄마가 그걸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럼 이제 가족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랑 말을 안 했대. 중학교. 지금 이 자매가 24살인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말을 안 했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 말은 안 하기 시작해요.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때 관계에 단절이 됐고 그걸 해결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으로 커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커지면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감정 문제가 돼요. 혹은 감각의 문제가 돼요. 혹은 다른 거랑 뭉쳐서 거기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뭉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커져서 될 수도 있고 그 몸에 있는 담석이 커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혹은 그 사건들이 커져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건들이 뭉친 거고 또 다른 경우는 그 사건들이 이제 커져간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한 주제가 우리가 보는 강박. 강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커져간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게 이렇게 떨쳐지지 않아요. 과잉 행동. 왜 그냥 평상시에 행동한 척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게 행동할까?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 게임 중독, 공포, 대인 기피. 이것도 일들이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좀 더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찾아와요. 이렇게 뭔가 아프고 뭔가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또 상태가 이상하고 늘 시달리고 깜빡깜빡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자기 몸의 이제 약한 부분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지게 됐을 때 신체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으로 그게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데 근데 이제 그런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 뒷목이 땡기거나 혹은 뭐 귀가 이렇게 울리거나 이명 증상. 근데 이명 증상 가면은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럼 그게 왜 생겼겠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작은 수준에, 더 미세한 수준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는 그런 변화들이 몸에 어떤 증상도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보더니 문제는 없는데 제가 얘가 욕구 불만인 것 같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별로 욕구 불만 없는데 뭐 왜 그러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은 됐는데 욕구 불만이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얘 원하는 걸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너 뭘 원하니? 뭐 하고 싶니? 그래서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늘 학교 갈 때 이렇게 늘 쳐다보고 있던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사줬어요. 비싼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늘 학교 가는 그 문방구, 학교 앞에 늘 문방구가 있잖아요. 그 문방구 앞에서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가고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사니까 그 다음날 충혈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몸이 신기하구나. 그게 어떻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이 상태가 네. 심층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니까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여기 보면 이제 식이 장애가 있어요. 주제 중에 식이 장애, 섭식 장애가 있는데 이것도 이 감정이 다 와서 그냥 폭식하는 거예요. 폭식하고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너무 배부르면 너무 토하고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들이 그냥 약만 먹으면 치료되는 것들이 있고 딱 보기에 아 이게 뭐가 외부적인 타격으로 뭐가 됐다, 바이러스 침입했다 이렇게 분명한 원인, 인과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그런저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이 다 이렇게 다 협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게 어떤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만으로 같이 움직여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걸 내가 주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데 막 가슴이 툭하고 뛰지 마. 근데 이게 주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감정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만 가져도 몸이 펄쩍 뛰어오르기도 하고, 예? 소름이 싹 끼치면 여기 쫙, 예? 그 닭살이 돋기도 하고, 머리가 그냥 솟기도 하고, 덜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게 내가 주체를 못해도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몸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도 역시 그런 증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식이 요거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어떤 증상을 이게 도대체 뭘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가를 찾아서 이걸 이렇게 자루를 제거를 해요. 자루를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자루가 사라져요. 자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들만 남아요. 감정들은 이 항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떠오르게 돼요. 감정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루가 있었는데 자루를 제거한다. 자루를 싹 제거한다. 요게 이제 상담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루를 제거하면 감정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감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감정도 그게 또 자루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정도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자루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 감정도 싹 이렇게 사라지게 해요. 묻고 있던 거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건들이 남으니까 사건도 여기 감정 단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사건들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건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사건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 사건에 의미를 붙여요. 이건 이래서 된 거야.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게 떠오르게 돼요. 그럼 떠오르면 이게 딱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제 이 의미를 잘못 붙이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의미 부여가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가? 내가 왜 괴로운가? 앞으로 오세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반부에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장애인 아들을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막 씨름하고 스트레스.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보석을 누구한테 맡길까 했는데 너가 잘 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맡긴다. 그 꿈을 딱 꿨어요. 그 꿈을 딱 꾸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보화를 잘 키워야겠구나.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다른 사람은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이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니까 딱 만나서 사라졌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이 괴로움에 있는 사람한테 이해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그럼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면 돼?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내는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을 해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주면 돼를 말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돼.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 이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감정부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 없이 그냥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런 어떤 차이가 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깊이의 차이예요. 깊이의 차이도 크죠. 위에서 보면 똑같은 라인에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우리가 똑같은 라인이네, 똑같은 주제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위에서 보면 똑같아도 위치가 똑같아도 옆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그런 어떤 대화. 때로는 몸의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걸 몰라요. 그 뭐 예를 들면 치통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또 수술, 통증, 수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애 낳는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안 겪어본 남자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내려가기 위한 노력, 이제 이게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편만해 있는 주제들이 바로 여기 경련, 공황장애, 기면증, 노이로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우리 사례에서 나온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배우는 과정 중에 사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 보시면 아까 상담 강좌 과정에 말씀을 드렸죠. 상담 사례 수집이 있어요. 사례 수집 100개. 그러니까 75개 주제에 하나씩만 넣어도 7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개씩 추가해서 100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아셔야 되고 주제를 다 알고 나면 무슨 주제든지 이건 무슨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관계 단절에 대인 관계의 부적응 이게 이제 겹쳐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각각 해결하면 되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기, 2기, 3기로 나눈 악순환의 그 진행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초기 악순환은 다 1기, 이해의 문제. 그러나 더 커지면 2기로 넘어가고 더더더 커지면 이제 3기로 넘어가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악하고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은 병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런 강박이 시달릴까요? 그건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악순환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살았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또 알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했고, 그다음에 단계 질문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되어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 그러면 이제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상담을 한다 그러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담도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영역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영역으로.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이 사람의 문제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주제 키워드랑 달라요. 그 키워드는 키워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또 유형이에요. 그래서 달라지죠. 관계 단절이다. 관계 단절 하나로 여러 가지 유형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관계 단절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개인에서의 관계 단절인지, 가정에서의 관계 단절인지, 교회에서의 관계 단절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다음에 순위에 따른 관계 단절인지, 합의에 따른 관계 단절인지, 선악에 따른 건지 또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되니까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을 찾고 그다음에 욕구를 찾아요. 우리 욕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드린 그 차트와 조금 달라진 게 있어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사례를 볼게요. 지난주에 드린 차트가 A형은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B형이 이제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형과 상태. 그래서 A형은 과정을 보여주고 진행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B형은 그 순간순간의 그 상태. 그게 어떤 상태다.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 이게 오늘 새로 드린 차트인데 세 번째 C형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 드렸던 거를 바꾸세요. 오늘 드린 걸로. 오늘 처음 받으신 분들은 제가 바꿔놨고 이전에 드렸던 분들은 오늘 걸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식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계속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핵심은 말하자면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가장 중심에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욕구인데 이 욕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A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 과정을 넘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 주제도 보이시지만 이 사람이 유익을 취하고 편안을 취하고 쾌락, 존경, 인정, 지배를 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 때문에. 말하자면 소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욕구. 이거 이제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익을 추구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따라야겠다. 편안을 추구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희생, 용서, 동행,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상담을 해본 결과 이게 제일 또 힘들어요. 이게 안 돼서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해야 전반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이런 감정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인내, 긍휼과 양선 이런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했는데 이제 이 도식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거 최근에 만든 거라 이제서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하게 되면 유익, 편안, 쾌락, 인정, 존경, 인정, 지배라는 이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도달할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주어진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라는 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는가도 될 수 있고. 그럼 뭐 이쪽 이만큼 오고 이 사람 이만큼 와서 그래서 중간에 만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꾸준히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되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위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어져야 돼요. 이게 1대1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죠. 근데 꼭 이제 이렇게 유익이라는 욕구에 반드시 계획이라는 은혜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예를 들면은 능력으로 갈 수도 있는, 여기서 충만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한 거. 대신 이제 논리적인 연결 관계.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쓰게 돼요. 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마음에도 계획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도 조금 더 여유를 둬서,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럼 나도 그 계획을 따르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혹은 희생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이러한 대목들은 그가 받은 은혜, 이거는 그가 알게 된 은혜, 그가 깨달은 은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욕구에서 이거를 소원으로 바꾸는 은혜 받은 마음.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통상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은혜.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쓰잖아요. 은혜 받. 그럼 은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이 따뜻함을 받거나 안 받거나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는 정말 태양처럼 비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거는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차트를 이걸 사용을 해서 사례들을 하고, 이게 욕구가 잘 변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10년 이상 된 문제는 욕구가 참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1년, 2년, 3년, 4년 말하자면 발을 헛디뎌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런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쉬워서 그건 얼른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걸 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데 어느 한 욕구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 욕구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자라면서 싹 바꿔지면 그러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차트를 세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보세요. 관계단절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이거는 뭐 로그인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음성 파일이고 이건 그래서 여기 차트를 요거 설명했고 또 단계도 설명했고 그리고 주제별로 하는 이것도 또 설명했어요. 사례별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이거는 생략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우시죠? 이거 막 그냥 너무 뒤에 배울 거를 배우시게 돼서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먹어봐야 요리를 배울 생각이라도 하지. 요리를 일단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리를 먹어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관계 단절했고요. 이번 주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례 해보고 그다음에 꿈 해석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두 개 사례가 있으니까 하나씩 보죠. 어머님의 반대. 결혼에 관한 어머니의 반대가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3일을 고민하다 이렇게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8살 회사원입니다. 제 남자친구 여자네. 글쓴이는 여자네. 제 남자친구는 25살, 3살 연하의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전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고 쉽지 않겠는데 3살 연하에다가 의대생. 이 친구를 안 지 5년이 되어가고 사귄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은 예전 3살 연하의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랑 그 남자친구 깨지고 그 친구를 사귀게 됐네요. 근데 예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 친구가 먼저 다가왔고 그 전에도 항상 저를 챙겨주고 특별한 사이여서 이렇게 다가왔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사귀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을 넘었죠. 올해 들어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절 보지 않고 나이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고 서둘러 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내려가려고 4월에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참, 흔한 경우예요. 부산 사람인데 왜 그랬더니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했더랍니다. 어떤 소문이 뭔가 하니 예전 남자친구 집에 들락거리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친한 관계였는데 결혼까지 오고 가던 사이였는데
상견례도 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사이라는 소문이었죠. 근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 남자친구 집에 몇 번 다녀가기는 부산 예전 남자친구 집에 예전 남자친구도 부산 사람이고 몇 번 다녀가긴 했지만 결혼 얘기는 오간 적도 없고 상견례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냥 다녀가기만 했던 건데 이게 와전이 돼서 결혼까지 뭔가 좀 악의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치고 어머니께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사실을 안 거예요. 친구의 여자친구를 왜 사귀냐, 친한 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냐고 하면서 매우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 6월까지 어머니의 반대에 둘이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반대하셔서 그래서 이 결혼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좋다고 하면 추진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좋다고 하면 결혼해라 하는데 얼마나 보수적이시면 부산에서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고 친정 어머니 맞나? 근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 절대 결혼은 안 된다.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보수적이신 거예요. 정말 저희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 남친은 토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학교도 안 가겠다고 하면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은 서울인데 제가 먼저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에게 얘기를 잘 전달하고 설득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아버지와 누나는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랑 만났던 사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라고 친구랑 만났던 사이여서 다라면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설득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입니다. 제 남친은 하지만 어머니 성격이 워낙 완고하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6월 말쯤 서울에 올라오셔서 얼굴 보자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오케이를 하셨네요. 근데 어머니가 설득이 되면 같이 올라오고 아니면 혼자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아주 그 간당간당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해의 문제란 말이에요. 삶에 지혜가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지혜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로 끝나면은 나중에 이해를 해서 이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남자친구가 덜컥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해봐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쑥 빠져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뭐 이제 되게 아주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고 여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남자가 좀 더 밑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는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뿐이네요. 속상해요. 속이 상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저희는 그냥 행복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런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복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할 것만. 누구는 생각 안 해요. 어머니는 생각을 안 한다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기만 살게 해주세요라는 게 그게 일종의 이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 때문에 감정으로 속상하고 그런 속상한 게 더 커지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께서 말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난감하고 나중에 얼굴 뵙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시집살이가 되게 고달퍼질 수 있겠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 승낙 받을 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본과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인턴 될 때까지도 2년 갈 길이 머네요. 그러나 저는 나이가 차고 사회생활 10년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일찍 사회생활을 했네요. 28인데 18부터 사회생활을 했네요. 직장생활을 2년 동안만 참고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결혼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그러면은 2년 인턴하고 괴로울 텐데 힘들 텐데. 자, 어머님의 반대가 있으니 어찌 해야 좋을지. 어머님의 반대도 반대지만 두 사람의 이 갈 길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저에게 조언해 주시면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답함도 있죠. 여기에 속상함 뿐이에요. 속상함, 답답함. 어머님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라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늘 이 사례는 나중에도 우리도 그런 사례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딱 이제 포인트 하나만을 찾아서 여기서 그 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라 여기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할 때는 이걸로 끝내지는 않고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어떤 궤도에 올릴 거예요. 자, 길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단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에다 하나씩 집어넣는 게 일단은 좀 텍스트라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길을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해서 가면 길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영역은 이 영역을 뭐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왜냐하면 아직 가정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냥 나의 연애의 한 의미에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 미래의 가정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영역.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이거는 순위의 문제도 아니고 합의의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합의의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림 차트 B로 가볼게요. 차트 B에 가보시면 자, 합의에 관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합의에 관한 거예요. 자, 이 합의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타인이 있어요. 여기 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분은 당분간 약간 내려놓고 다만 여기서 이 부분만 볼 거예요.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자매가 이제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사람의 타인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의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남자친구죠. 친구. 자, 이 둘의 각각에 있어서 남자친구와의 합의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나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시어머니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남자친구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다음번에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결혼 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기는 결혼 생활에서의 또 합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3살 연하죠. 그다음에 인턴을 해야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 와중에서 남자친구와 잘 합의를 해서 어려운 길이에요. 왜 이게 어려운 길이냐면 이 여성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행복하게 살 것을 지금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고생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내가 고생을 해도 근데 이제 행복을 원하는데 이제 시작되는 이 생활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벌써 10년이어서 2년 동안만 참고 그럼 직장 생활 안 할 건가 보지? 그러면 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하려면은 이게 마음이 잘 맞아야 된다. 2인 삼각하듯이 딱 붙어서 이렇게 잘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각각 떨어지게 되면 결혼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거는 혼자 살았던 것보다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예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끄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맞춰야만 하는 게 이제 합의예요. 지금 일단은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시어머니는 이 자매가 싫어요. 감정상. 싫은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움이라고 해요. 분노가 아니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아들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였다가 자기 아들의 부인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는 그냥 한 번도 사귀지 않았다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들의 친한 친구의 이 여자친구였다가 사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왜 싫으냐 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아까 표현에서 부산은 그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보면 흠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선을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엄마 마음을 시어머니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걸 이제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매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매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속상해요. 속상하다는 건 미움인 것 같으세요? 분노인 것 같으세요? 속상한 거. 속상한 건 분노예요. 화가 나요. 시어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약한 화죠. 속상한. 시어머니가 미워.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상황 자체가 좀 화가 나요. 답답한 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왜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지?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감정 상태가 분노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감정 상태를 봤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 개인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합의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의 분노예요. 시어머니는 미움이지만 이 사람은 분노예요. 그럼 이 분노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야 시어머니와 접할 수가 있어요.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서 정말 잘하면 시어머니에게 좋은 참 이 아들의 남자친구라고 해서 난 싫었지만 아들의 남자친구가 참 좋다라고 하면은 좋아해. 그 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을 잘못했어요. 아들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였지만 이 여자친구가 진짜 참하고 정말 현명하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되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그저 그냥 보통 여자친구인데 아들의 친구의 여자친구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거를 상쇄할 만한. 이번에 그 백종원 씨도 한번 보세요. 백종원 씨도 이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소유진 씨랑 결혼을 하면서 도둑놈이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이걸 상쇄해 버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유진 결혼 잘했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전에 백종원 씨가 난 도둑놈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막 사람들에게 울분을 토하고 혹은 또 억울해하고 고소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참고 때를 기다려서 TV에 나와서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니까 요리 잘하는 건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위트도 있죠, 유머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괜찮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착한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속상함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당장 빨리 결혼 안 시켜주세요.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걸 못 이기고 자기가 분노를 하게 되면 당장 그걸로 남자친구를 자극하고 또 시어머니 자극하고 그리고 또 일단 아빠는 이제 그 시아버지 되실 분은 내 편이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어머니 따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어머니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나는 거예요. 눈밖에 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엄청 고생하고 그는 자기가 자기 손에 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분노예요. 길은 이거예요.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이걸 속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속상해 하겠어요? 지금 뭘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빨리 행복하고 싶고,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고, 이 고지가 멀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은 절대 그게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유익을 원하고 편안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지배를 원하면 결혼은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유학을 가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유학 가려고. 그래서 선 보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끝내고 결혼이라는 문제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유학 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게 유익을 추구하니까 평생 유익이 없어요. 편안을 추구하면 평생 편안하죠. 쾌락을 추구하면 그래서 뭐 어떤 성적인 어떤 이미지 그래서 이 배우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랑 결혼하면 성적으로 정말 넘치겠다 혹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성적으로 만족이 되겠다 평생 고통받는 거예요. 이 초점을 바꿔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존경이나 인정이나 지배 뭐 이런 걸로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6가지 중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어떤 더 나은 안락함, 즐거움
그런 것들을 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 계획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실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일반적인 걸로 내 삶의 계획이 있다. 이 남자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그 계획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혹은 또 1년 사귀어봤단 말이에요. 1년 사귀어보고 참 이 남자가 괜찮고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배우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미래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 그리고 뭐 자상함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걸 이루는 마음은 인내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참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참아내면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걸 뭘로 바꿀 수 있게 되냐면 분노가 바뀌어서 인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인내로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인내로 바뀌어요. 인내. 그러면 인내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인내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거기가 분노였잖아요. 분노로 갈 때는 뒤로 밀려요. 화가 나기 때문에 뒤로 밀려요. 근데 인내로 할 때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시지만 나는 인내해야지. 내가 정말 우리 남자친구를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걸 내가 나타내야지. 그래서 뭐 부산도 자주 내려가고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얘기도 좀 하고 어머니를 식사를 사드리고 뭐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뭔가 어떤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단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의 여자친구였다. 이것 때문에 흠이 잡혔는데 이 흠을 상쇄할 만한 이 여자의 그 현명함이 딱 나타난다면 야, 참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수적이고 그런 데서는 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아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족이 혹은 또 동네에 참 칭찬받는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때 그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이제 좋은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욕을 하느냐. 이 사람이 그 행복을 놓고 쾌락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느냐. 그러면 살 길이 생기는 거고. 그러지 않고 아유 저는 계획이고 뭐고 난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하면은 그런 분노를 벗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왜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꼬드기고 시아버지 꼬드기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더 열받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짓이 너무 고약하다. 그럼 이제 악처가 돼가는 거죠. 그 캐릭터는 이제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방향으로 갈리는 거예요. 어떤 가상적으로 그렇게 좋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실천, 중성 온유 절제 경건 덕행 우애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우애 있게 어머니에게 나의 좋은 점을 보여드려야지.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고비를 잘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됐을 때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뚱해 보이는 사람도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잘 극복하고 그 사람도 좀 초대하고 그 사람도 좀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일들에 이런 어떤 좋은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처음에는 갈 길이 막막해 보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길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로 가기 위해선 이제 요거는 대충 대략적인 길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왜 이게 또 따로 필요하냐 하면 해보면 그것만 있지가 않아요.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섞여요. 근데 이게 막 섞이는데 이 틀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를 다 이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벌써 딱 제한되잖아요. 뭐 주제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 이전 남자친구와 뭔가 어떤 동거하던 사이였고 혹은 뭔가 어떤 이런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길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길이 형성이 돼요. 개인에서 합의의 문제로 가게 되고 합의의 문제에서 분노로 가게 되고 분노에서 쾌락으로 가게 되고 쾌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다음에 그 계획이 나에게서 똑같이 계획으로 갔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획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서 어디로 갔나요? 인내로 계획에서 인내로 가고 인내에서 우애로 하고 인내에서 교제로 그러면 여기서 통과 끝 상담 종결 딱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게 이 오른쪽 이쪽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다 대인적인 거예요. 대인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은 다 대인적인 것이고 이쪽은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이었던 삶이 개인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던 삶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대인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하나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던 사람에서 변해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잡게 돼요. 반대로 되게 대인적인 사람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또 해결 방식이 되기도 해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면 그가 역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너무 사교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사교적이어서 도대체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좀 좋은 면으로. 그리고 또 너무 개인적이어서 뭐 도대체 뭐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인 변화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혹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양들 모는 세퍼드, 양치기 개 한번 보세요. 양을 모으기 위해서 이 양치기 개가 여기서 짖고 여기서 짖고 여기서 짖고 해서 결국은 이 양을 어디로 모이냐면은 때로는 들로 때로는 집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겁을 먹는 거예요. 개가 짖으니까. 왜냐하면 양은 난 순한데 짖으니까. 근데 거기에 밀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들로 가요. 들에 가보니까 풀이 많은 거예요. 또 계속 풀을 먹고 싶은데 또 개가 짖어요. 그럼 또 거기에 밀려가지고 와보니까 집 위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이런 문제로 이런 유익을 얻고 저런 문제로 저런 유익을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걸 극복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개같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그래서 들로 안 가. 그러면 굶어 죽는 거야. 들에 있는데 개가 짖는다고 나는 산으로 가야지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맹수에게 잡혀 죽는 거야.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도될 때 삶에 이런 문제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사례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썼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쓰고 이거는 뭐 자세히는 안 했는데 이것도 해보면 아까 쾌락이었단 말이에요. 쾌락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계획으로 갈 거예요. 쾌락에서 계획으로 갈 때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내가 왜 쾌락에서 계획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몇 가지를 설명을 했죠. 왜 쾌락? 여기는 이제 행복. 근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어떤 가정 생활, 그다음에 또 시댁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결혼 가능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행복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이런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한 고리는 뭐냐면은 흠보다 더 나은 흠보다 더 큰 덕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이 말에 그럴듯한 거예요. 아, 그치. 내가 그게 흠이었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그걸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해보지 않고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마침 그게 또 인연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덕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할 때 아, 내가 행복을 놓고 덕을 보여줘야겠구나 하면은 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덕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이게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지정해 주신 배우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배우자. 혹은 또 여기서 좋은 며느리를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좋은 며느리를 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등등. 이걸 보게 하면 아, 그래. 여기서 내가 이걸 봐야지. 하면은 어느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딱 와 있으면 그래. 내가 여기 와 있어야지. 하게 되면 원래 이 자매가 행복을 추구하던 이때의 행복은 그냥 2년 내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 그만두고 그리고 그냥 알콩달콩 산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마음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아,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구나. 사람을 여기 있던 사람을 어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피아노를 왼쪽에 옮기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보수적이라서 장로님한테 말했더니 안 된대. 그 피아노는 항상 거기 있었고 절대 이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힘내라 그러고 왔어요. 근데 얼마 만에 몇 달 후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딱 왔는데 글쎄 피아노가 여기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친구야 어떻게 그 편을 어떻게 이렇게 옮기게 됐니? 무슨 일이 있었어?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매주 조금씩 옮겼어. 매주 조금씩 옮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행사합니다 하니까 요만큼 넣고 또 이제 뭐 무대 만듭니다 요만큼 넣고 자 이제 피아노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딱 옮겨 놓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계속 그걸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아동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애가 안 가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는 애 들쳐업고 그다음에 큰 애를 가는데 얘가 지금 뭐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그래서 막 안 가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난감해하는 거예요. 애는 들쳐업었는데 큰 애는 안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옮기냐 하면은 이 애를 가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우리 뭘 할 거야. 저기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애가 그래?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의 단순한 행동과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 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이런 얘기만 씨름을 하면 얘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애를 얼추 들쳐업고 어머니가 땀 흘리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얘가 그쪽 방향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뭘 할 거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뛰어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삶에 놀라운 일들을 바꿔요. 심리 상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 이 욕구를 대치해요. 그래서 요걸로 바꿔요. 유익을 편안으로.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성과를 거둬요. 편안하고 싶은 거를 유익을 줘요. 그래서 단기간에 변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껌 하나 주고 그래서 뭐 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 불편해서 하기 싫지만 그 껌 받으려고 혹은 아이스크림 받으려고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편안도 커지고 이 유익도 커져요. 그래서 다음엔 이제는 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딱 그래. 이제 게임기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 이게 점차 좀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 돼요. 그렇다고 그럼 관도 이제 넌 그런 거 없어 하면은 이게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일도 돌리고 하는 거는 그때는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애한테 설탕 많이 먹이는 것처럼 안 좋아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런 면에서 안 좋은 책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들 뭐 그게 보면 욕구 중에서 지배 하나만 빼고 다 해당되는 욕구들을 유익, 편한, 쾌락, 존경, 인정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해주면 지금 당장은 속이 타지만 지금 당장은 뭐 몇 달은 먹혀요. 밥 잘해주고 또 부부생활 잘해주고 또 뭐 선물 사주고 뭐 그건 몇 년까지도 먹힐 수 있고 그러나 나이 들면 다 필요 없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욕구보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또 주님 우리에게 희생하셨고 용서하셨고 동행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게 되고 그렇다고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욕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정 덩어리가 돼요. 감정 덩어리가 되면 우리도 피부에 뾰루지 나면 아프잖아요. 온 몸에 난 뾰루지는 다 아파요. 어디에 나도 다 아파요. 살갗에 이렇게 해서 뭐 겨드랑이에도 나면 쓰릴 때마다 아파요. 그런 식으로 감정이 생기면 이게 아파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를 잘 은혜로 잘 도와줘야 되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례, 우리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얘기지만
그런 할 수 있었을까? 아무 도움 없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성질대로 해서 2007년도에 성질대로 해서 헤어졌을까? 모르죠. 우리가 또 상담도 지혜를 잘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성질대로 해서 문제를 더 망가뜨려서 그래서 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담은 방법만 제시해 줄 뿐이지 상황을 바꿔주진 않아요. 상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다 바뀌어지면 뭐 누구든지를 안 하겠어요. 근데 상담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어느 길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듣고 아 저는 그냥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기도 해요. 다 얘기를 듣고 그러면 좀 안타깝죠. 뭐 그걸 원한다면 그러면 이 몸의 문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다 듣고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전 싫습니다. 해버리는 이게 욕구를 이걸 펼치는 게 어려우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를 속에서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한번 쉬고 이제 10분간 쉬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